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미국의 경제금융 전문 채널 CNBC가 혁신기업 50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트위터, 샤오미, 스페이스X 등 한순간에 산업시장을 점령한 기업들 또한 역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바 있죠. 그리고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 아시아 기업 가운데서도 역대 최고 순위 2위의 자리를 차지한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논란의 쿠팡입니다. CNBC의 혁신기업 50은 전 세계 산업시장을 뒤흔든 비상장 기업의 순위를 매긴 리스트인데요. 국내에서는 혁신기업으로 번역되고 있지만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disruptor, 즉 시장 파괴자란 뜻입니다. 순위가 공개되면서 쿠팡은 각종 외신에서 한국판 아마존으로 소개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외팡 논란과 코로나19 집단 감염 이슈가 잦아들기도 전에 말이죠. 빛이 강할 땐 그림자도 짙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이 잘 나가는 한국 기업의 뒤에 서린 그림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이 혁신기업 50에 2위로 선정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였는데요. CNBC는 쿠팡에 대해 자국민의 필수품이 된 마스크와 소독제 주문 수요를 모두 감당했을 뿐 아니라 서비스 품질과 상품 품질을 유지했다는데 가장 큰 점수를 주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던 쿠팡이 해외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 덕분에 후한 점수를 받은 상황이 정말 아이러니한데요. 감소하던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던 5월 말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바 있죠. 당시 쿠팡 사태는 물류센터 직원들이 작업복과 작업화를 돌려 쓴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죠. 이에 쿠팡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점,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부족한 점에 대해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후폭풍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큰 비판을 받은 아마존과 똑같은 행태를 보인 것이 문제적이었는데요. 쿠팡 측은 근무자의 확진 사실을 통보받고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나머지 직원들을 계속해서 정상 출근시켰으며 추적, 격리, 검사를 위해 1분 1초가 중요한 시기에 물류센터 근무자 수와 확진자가 맡았던 업무 등의 중요한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더 크게 불거지며 아는 사람만 알던 쿠팡의 진실이 사사티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그간 많은 사람이 당연히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했던 쿠팡이 사실상 미국 기업이었던 것이죠. 쿠팡은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 LLC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였습니다. 김범석 쿠팡 대표를 비롯해 알베르토 포르나로 최고 재무관리자, 마이클 파커 최고 회계 책임자 등 주요 임원진이 모두 외국 국적인데요. 사실상 외국인이 한국에서 경영하는 기업이라는 뜻이죠. 이후에도 쿠팡의 무책임한 행보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일부 감염 피해자의 경우 합병증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쿠팡의 코로나 확진자 은폐로 남편이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라는 울분어린 국민 청원까지 올라올 정도였는데요. 쿠팡의 사과는 형식적인 내용과 쿠팡 택배는 안전하다 입장문이 끝이었습니다. 확진자가 속출할 때 연장 근무까지 시켰던 쿠팡이 해당 지점의 자가격리 이동직에게 100만 원씩 보상하겠다는 소식은 쿠팡의 통큰 배려라는 기사로 게시되며 해당 사태는 어느덧 무마되어 가는 듯 싶은데요. 언택트 대세의 팬데믹 사태로 인해 이커머스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과열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플랫폼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가 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미 한국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문할 수 있는 이커머스 강국이죠. 팬데믹 초기에도 많은 나라에서 벌어진 휴지 등의 생필품 품절이나 패닉 쇼핑은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한국에서 이커머스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쇼핑 시장의 규모는 약 133조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20%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만큼 국내에서도 배송 전쟁은 나날이 치열해져 가고 있는데요. 그 전쟁의 서막을 알린 것은 쿠팡입니다. 자정 전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배송되는 새벽 배송과 오전에 주문하면 당일에 도착하는 당일 배송 등을 국내 최초로 선보이며 업계를 선두해왔죠. 환경을 위해 포장재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모든 건 아마존 베껴쓰기의 결과라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아마존은 미국 전역에 자체 물류센터를 짓고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전역에 이틀 배송을 넘어 당일 배송 서비스를 확대해가고 있는 중이죠. 아마존은 지금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과 기술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이는 아마존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한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세계 2위 혁신 기업으로 극찬받는 쿠팡은 매출에 있어 2016년 1조 9,159억 원, 2018년 4조 4,227억 원, 2019년 7조 1,530억 원으로 매년 두 자릿수 고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한국 인구의 70% 이상이 쿠팡의 로켓 배송센터 10분 거리에 거주한다고 할 정도로 전국에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이 또 있습니다. 쿠팡은 아직까지 흑자가 난 적이 없습니다. 매출 규모가 로켓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그만큼 적자도 로켓 속도로 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쿠팡은 2016년에 마이너스 5,652억 원, 2018년에 마이너스 1조 970억 원, 2019년 마이너스 7,20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매년 적자와 영업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쿠팡은 지금의 물류센터 규모의 2배를 추가로 확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적 그래프만 보면 지금의 쿠팡은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무모해 보이는 이런 모습에 일각에서는 한때 쿠팡이 망하냐 안 망하냐라는 주제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쿠팡은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돈 나오는 화수분 덕분이죠. 외팡 논란을 불러온 그 인물, 바로 쿠팡의 최대 주주라고 볼 수 있는 소프트뱅크 손정의 사장입니다. 손정의 사장은 전 세계에 걸친 IT 벨트를 구축하겠다며 100조 원 규모의 비전 펀드를 출범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투자처에 내 맘대로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건데요. 그 의지대로 손정의 회장은 2015년 쿠팡에 1조 1200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쿠팡의 손실은 계속되어 2년 만에 1조 11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합니다. 2018년 손정의 회장은 다시 2조 25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합니다. 그리고 쿠팡은 또 2년 만에 2조 가까운 손실을 기록합니다. 손정의 회장은 왜 자꾸 턴어라운드 가능성 없는 적자 기업에 무한 투자를 고집할까요? 쿠팡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도박인 걸까요? 투자는 미래의 수익이 기대될 때, 그리고 확신할 때 이루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쿠팡의 목표가 흑자 전환이 아니라고 합니다. 쿠팡의 목표는 오직 하나,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 네이버, 이베이의 3파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거래액을 기준으로 보면 쿠팡과 이베이 코리아가 10%대의 점유율을 차지했죠. 아마존처럼 시장 점유율 38%를 차지하는 1위 없이 고만고만한 기업끼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손정의 회장의 패가 보입니다. 바로 치킨 게임입니다. 아직 뚜렷한 승자가 나오지 않은 시장에서 점유율을 점차 늘리다가 어느 순간 독과점하겠다는 겁니다. 100조 원의 막대한 자본과 쿠팡이 막대한 투자금을 들여 조성한 핵심 인프라, 풀필먼트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막강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면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합니다. 경쟁사들이 아무리 획기적인 서비스를 선보여도 순식간에 같은 서비스를 출시해 가로챌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쿠팡은 스타트업인 마켓컬리의 샛별 배송 서비스를 3개월 만에 따라잡기도 했죠. 이런 이유로 쿠팡의 화수분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때까지 닥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쟁사들 역시 쿠팡의 독주를 허락할 만큼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쿠팡과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들도 견제하고 최근에는 IT 기업까지 이커머스 시장에 뛰어들어 더욱 치열해졌죠. 쿠팡의 독주를 막을 수 있으니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쿠팡의 정체성은 복잡하고 모호합니다. 한국의 이커머스 산업을 끌어나가는 주력 기업인 동시에 미국과 일본의 거대 자본을 품고 있습니다. 한국의 특성을 놀랍도록 현명하게 이용하면서 로켓 배송 등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온 것만은 확실합니다. 다만 편리한 서비스에 너무 익숙해지기 전에 쿠팡의 정체성과 한국 시장에서의 목적에 대해 우리 한국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